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매파적 금리 인하였죠. 일단 25bp 인하했던 거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년부터가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점도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는요, 9월 점도표를 의미를 하고요. 이 두 번째 표는 12월 점도표를 의미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차이 딱 바로 보이시는 게 점들이 찍혀있는 점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네모 박스를 제가 쳐놨는데요. 이 네모 박스가 의미를 하는 것은 중간값 전망치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숫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에 지난 9월 점도표상으로는 3.4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점도표 살펴봤더니 3.9로 급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0bp 정도 더 올라온 수치고요. 이 말은 내년에 금리 인하 4번 하는 게 아니고 2번만 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말에는요, 지난 9월 점도표상으로는 2.9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번 점도표상으로는 3.4로 또 50bp 올라와 있는 모습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27년 말 같은 경우에는 9월 점도표상으로 2.9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번 점도표상으로는 3.2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에 좀 속도 조절을 할 거야 라고 우리는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소식 속에 매크로 지표들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위로 올라왔습니다. 3%가량 폭증을 한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6%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2.8%가량 상승을 해서 4.3 위로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수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화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FOMC 이전에 106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108선을 뚫고 올라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2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3개월 차트, 달러 인덱스 차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급격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달러화 가치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소식 속에 원달러 환율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무려 1,450원을 돌파를 했고요.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1,453원 터치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꺼야겠죠. 자,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 건정성, 유동성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룰 것이다 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라는 것은요, 은행권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자본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은요, 은행권의 숨통을 좀 틔워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규제 완화하면 좋기만 할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화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에 만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정성이 또 훼손이 될 우려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도입한 거를 알게 된다면, 연기한 걸 알게 된다면 우리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신용 등급 평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삼양식품 이야기입니다. 넘치는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국 중국의
공장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요, 삼양식품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중국 자싱시에 라면 생산 공정 6개를 설립을 해서 2027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장을 설립하는 데 투입되는 금액은 2,0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측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라면은 수출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현지 내수 시장의 수요만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자신감 다시금 읽어볼 수가 있었죠. 자,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미국향 수출 역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모아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요, 목표 주가 줄상향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DS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72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18%가량이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51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거의 8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덩달아서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불닭볶음면의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S&D 역시도 장중한 때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일 또 조선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년치 수주일감을 꽉 채운 상황 속에서 강달러라는 호재를 만났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HD, 현대,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끌어올려졌죠. 자, 그래서 HD 3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현재 2에서 4%대 상승세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암호 들고 와봤습니다. 간밤 미국의 퀀텀 컴퓨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승세를 그렸죠. 그 이유 살펴봤더니 나사가 이 퀀텀 컴퓨팅에 첨단 이미징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 만에 52% 폭증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으로서는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ALT와 ICTK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향후 실적 가이던스 부진하면서 16%나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저장장치 업체 두 곳에서 DDR5 D램을 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품 설명에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국산으로 표기가 됐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창신 매물이 이 회사에서 결국에는 DDR5 양산하는 거 성공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가 뒤를 바짝 쫓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3%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힘듭니다. 지금 4% 이상의 내림세 걷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